네. 맨날 숨어서 주워 보는 사람도 다 보여.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뭐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동안에 유튜브 강의를 하긴 했는데, 제가 하는 유튜브를 누가 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많은 신부님들과 수도자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특히 제가 지방에 있는 어떤 봉쇄 수녀원을 가는데, 봉쇄 수녀님들이 보신대요. 오, 네. 그래서 어떤 수녀님이 지나가면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셔서, 내가 신자분들만을 위해서 그냥 대중적인 것 말고, 수도자들 또 사제들 특히 이렇게 강의들을 기획한 분들을 위해서 네. 좀 다양한 강의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화도에 있는 제 친구 수도원에 들어가서 구약, 신약, 교리, 교회사, 영성 그렇게 한 테마를 10가지 테마로 강의록을 만들고 네. 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내보낼까 합니다. 좀 근데 버겁지만 보통 신부님들이 네. 그 은퇴하시는 연세가 70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나는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신부님 얼마 전에 70을 지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지금 저도 쉬려고 그랬죠. 제가 2012년도에 KBS 아침마당 나갔다 오고 한 10년을 그냥 정신없이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 10년 되니까 약발이 떨어져서 이제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방교구 가시는 마일리지가 대단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불러주는 횟수가 줄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그만 은퇴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은퇴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 그럼 은퇴한 다음에 어느 나라를 가서 놀까 계획서를 딱 짜고 있는데 유튜버가 터진 거예요. 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떤 그 괘씸한 신자 하나가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바보다. 그래서 저는 너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진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혁명이죠. 근데 이게 저는 주님이 제가 노는 꼴을 못 봐가지고 이걸 갖다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 하다가 요새 또 조금 시들해질만 했는데 또 이렇게 수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부시켜줘서 고맙다고. 저는 이분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해. 네가 놀 때가 아니야. 교회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앞으로 더 일해 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퇴를 90세 해야 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튜브 강의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전 대중 강의 재밌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 영성심리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도 해석하고 교리도 영성심리 관점에서 해석한 그런 강의를 해드릴까 지금 이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님 유튜브를 또 골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또 신부님들 몇 분이 아주 정말 스타 강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네 어느 가게를 가보면은 그분 신자 아니신데도 그냥 줄창 틀어놓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것이 참 우리 시대에 중요한 선교 매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기회를 제가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교구마다 그런 신부들이 한 사람씩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동혁 신부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선종을 했고 지금 뭐 황창현 신부가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즐거워요 숫자가. 교구마다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대중들에게 대중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진 신부님들이 나와서 좀 활동했으면. 그래서 제가 교구를
지방 쪽을 가면은 그런 신부님들을 찾거든요. 네, 네. 근데 있어요. 좀 해보라 그러면 한 사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는 건지 하여간 다 뭐 닭발 오리발 다 내밀고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아직도 못 구했어요. 네. 그래요. 그 몇 분의 신부님들 덕분으로 정말 참 이 가톨릭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삶에 대한 이렇게 지혜를 얻으시는 거를 보면은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본당 신부님의 고민을 한 토막 들어보겠습니다. 강론 시작도 안 했는데 주보를 보거나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고민입니다.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뭐 저도 본당 신부할 때 강론을 막 시작했는데 주보를 동시에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강론 시작했는데 동시에 눈을 감아버려요. 근데 혹시 눈 감는 거는 눈을 감고 이 말씀을 귀로 집중해서 듣겠다는 그분을 내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내 강론이 재미없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잘 들으려고 눈을 감았대요. 근데 이 강론이 음악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분이 신부님 불렀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강론은 신자분들에게 내가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내가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눈을 감고 있으면은 어떨까요? 근데 신자들은 신자석에 앉아있을 때 자기가 1대1이 아니라 one of them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신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집중해야 돼. 맨투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투맨. 내가 그러니까 신부들이 강론할 때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1대1로 주고 있다라고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네. 한 군데 안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죠. 그래서 그리고 둘러보면서 각자의 반응을 다 봐요. 보여요, 그게? 다 보여요. 맨 뒤까지. 맨 뒤에 숨어서 주워 보는 사람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자분들 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본당 신부가 강론을 준비해서 얘기를 하는데 눈 감고 주보를 보고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재미가 없으면은 그냥 딴 생각을 해도 되는데 주보를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려는데 상대방이 신문 보고 있으면은 그건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아니죠. 1대1일 때는 못 그러죠. 예. 근데 여럿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익명성 속에 숨는 거니까 더 나쁜 거죠. 그건. 예, 그래서 이거는 신자분들이 예의를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신부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론은 이 음식하고 비슷해요. 네.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은 안 먹게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주보를 보거나 아니면 눈을 감는 거의 책임은 강론 맛이 없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더 속상하시겠는데. 신자분들이 이렇게 그런 걸 보고 내가 열받았을 때 왜 저러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만든 강론에 뭐가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은 어떤 본당 신부님은 정말 신자들이 조는 시간을 안 줘요. 내가 그 신부님의 이름까지는 건명하기 싫은데 그 신부님이 강론하는 걸 여러 번 들어가서 들었거든요. 신자들이 졸 시간을 안 줘요. 어떻게 하지? 그 질문을 재밌게 하는 데다가 중간에 노래까지 불러. 우와. 강론이 긴데 아무도 안 졸아. 누구신지 제가 알겠어요. 예,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강론 잘하는 신부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맛깔지게 하니까 신자들이 아무도 안 졸아요. 그리고 그 신부님 미사 때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강론의 맛이죠. 그러니까 본당 신부도 셰프예요.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양념도 없고 재료를 뭘 썼는지 맛도 모르겠고 그렇게 강론 전달하는 거는 액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원고 보고 읽어요. 당연히 졸죠. 근데 이거는 신자분들은 예의를 지키셔야 되겠지만 신부님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좀 반성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그 황천의 신부 그 강의하는 걸 봐요. 네. 근데 혼자 보면서도 저도 모르게 낄낄대고 웃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액션이 많고 얘기하는데 그 톤이 텅텅 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막 자지러져요.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흉내만 내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 어떤 본당을 갔는데 그 본당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읽어. 그러니까 강론은 재미가 없으면 짧게 해야 돼. 짧게 하면 신자들이 우리 신부님 짧게 해서 좋다고 칭찬해. 그 칭찬이 길게 하려면 무조건 재밌게 해야 돼. 그렇죠. 네네. 근데 재미없는데 길게 하면 이건 최악이고. 그 강론 고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또 신부님 입장에서는 마치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맛없어 하는 건 배가 불러서 그렇다. 네, 근데 양쪽이 다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본당 신부님들 쪽에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돼요. 신자분들이 일주일 동안 바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상당히 왔는데 그 미사가 사실 이렇게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 미사 중에서 제일 이렇게 그 생동감 있는 게 강론 시간인데 그 강론이 들으면서 저게 뭔 소리지? 이런 느낌을 준다면 그거는 강론을 만든 분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자분들이 눈을 뜨게 해야 되고 주보를 안 보게 해야 되고 그 강론을 듣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메시지가 각인이 돼서 가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재밌게 못하는데 메시지는 각인을 시킨대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쓴대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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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그럼 끝난 다음에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확실히 바뀐다는 거죠. 그 대신 짧게 안 돼요. 재미가 없으니까. 임팩트 있게. 근데 신자분들이 주무시는 본당에 가면은 본당 신부님들이 되게 길고 재미없어요. 그 맛없는 긴 국수 먹는 것 같아요. 예. 그 듣다가 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양쪽이 다 책임이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신부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가톨릭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 신앙과 직장일이 연결되면 혼란스러운 일도 가끔 생깁니다. 그래도 신부님의 심리치료 강의를 들으며 큰 위로와 보탬을 받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이 30살입니다. 작년에 자기는 비혼주의자이며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동거만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교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딸의 인생에 어떤 힘을 쓸 수가 있을까 무력감만 듭니다.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자매님이 올려주신 상담 내용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직장 문제고 또 하나는 따님 문제거든요. 일단 직장 문제 먼저 얘기를 하면은 가톨릭 단체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가톨릭 단체에서 일을 하면은 되게 좀 복잡미묘한 게 그런 단체는 되게 신부들이나 수녀님들이 이제 책임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 직장 같으면은 그냥 내가 봉급 받고 일을 하니까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래도 그냥 뭐 직장 상사예요. 근데 가톨릭 단체에서 일을 하면은 신부가 왜 저래? 수녀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상사냐? 신부냐? 그러면은 신부를 먼저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 왜 아니 신부라 그러면서 왜 저렇게 우리한테 일 많이 시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가톨릭 단체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뭐 이런 그렇죠. 질문도 있을 거고. 신임들이나 신부들이 그 경영을 하는 어떤 일에 종사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사실 저희는 신학교에서 배운 게 경영학을 배운 게 아니라 네. 그 신자분들에게 뭔가 드리려고 하는 그 복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 매니지멘트를 배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배웠는데 해야 되니까 굉장히 낯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대개는 본당에서 사목했던 방식으로 해요. 아, 네. 그러면은 뭐 본당에서는 다 내 한마디가 다 그렇죠. 결정적인데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뭐랄까 직장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구조가. 그 문제는 신자분들은 직장 상사가 신부인데 왜 저러 그러고 신부는 직장인들이 신자들이 왜 이래 이렇게 직장인데 본당으로 양쪽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따님 문제 비혼주의자라 그랬는데 뭐 따님뿐만이 아니고 그 청년들이 요새 결혼을 안 하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근데 뭐 가정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일단 결혼하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 한 채 마련하는데 뭐 10몇 년 이상이 몇 년이 걸린다 그러고 일단은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이거는 따님이 그냥 결혼 안 하니까 딸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의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생활고를 겪질 않는데요. 정부에서 굉장히 충분한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생활비 걱정 없이 청년 시절을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세금을 꽤 많이 걷어가요. 근데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은 뭐 복지기금 쪽도 많이 이제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어디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청년 쪽은 사실 청년들은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뭐 청년 그러면서 무슨 청년당이니 뭐 청년들이랑 뭐니 이벤트는 하는데 정작 청년 애들은 계속 고달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정부 정책의 문제다라는 사회 제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근데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라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항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마스가 생기게 된 원인이 원래는 그 이전에 그 피에로라고 하는 그 기존 그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피에로. 거기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당도 만들고 뭐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평화협정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원조가 피에로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하마스가 왜 생겼냐면은 그 많은 원조가 들어왔는데 국민들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피에로 간부들은 호의호식을 해. 그걸 보고 젊은 친구들이 열받아가지고 피에로를 들이받고 생긴 게 하마스예요. 우리나라라고 하마스라고 하는 청년들의 그런 연합체가 안 생긴다는 그런 얘기는 그건 장담할 수 없죠. 청년들이 지금 청년 실업에 뭐 청년들의 삶의 고달픔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하마스로 안 그래도 그렇게 호칭 안 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의 이름으로 정당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정당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그 세금을 갖다 그냥 어른들끼리 다 나눠 먹고 그냥 땡 쳐버리면은 아이들은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 하고 뭐 2세 생각은 당연히 못 하고.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정부에서 늘 청년들이 없다고 걱정해요. 군대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아는 그 군정신부 얘기가 자기가 맡았던 그 부대가 없어졌대요. 네.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 정부에서 청년이 모자란다, 청년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정말 그 아쉬운 청년들한테는 돈이 안 가. 그 어떤 놈이 빼먹은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게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간에 돈 빼돌린 놈들을 찾아서 그 돈을 탈탈 털어내는 것이 그게 진짜 검찰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뭐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 생활이 풍족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세를 갖고 싶고 자기도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죠. 근데 이게 TV에서만 이렇게 그냥 영상만 보여주고 아, 이게 바람직해. 뭐 요새 무슨 솔로 무슨 별의별 프로그램이 다 나왔잖아요. 결혼시키려고. 네. 근데 그렇게 막 영상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그 동기부여를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결국 있는 집 애들끼리만 이렇게 결혼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또 흑수저, 금수저 이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혼주의를 주장하는 청년애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제도의 문제다. 네. 그리고 웃기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애들이 많아요. 자손이 많아. 가난한 집일수록 애들을 못 낳아요.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민이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흑수저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하시고 네. 그 정부 정책이 제대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하셔야 된다. 네. 예. 만약에 아이들한테 정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매님은 이 주장을 하는 딸의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딸이 비혼주의를 포기하게 하려면 엄마가 딸에게 충분한 뭔가를 지원을 해줘야겠죠. 걱정만 하는 거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30살이면은 알 거 다 알아요. 네. 자기가 계획 다 세우고. 네. 뭐, 왜 남자친구하고 동거만 하고 싶겠어요.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그 집을 생각하니까 집에서 도와줄 여력은 없고. 그 남자친구를 보니까 남자친구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혼자 외롭게 살긴 싫고. 그래서 나온 게 비혼주의죠. 네. 근데 이거를 뭐 신세대 새로운 관념이라느니 어쩌니 떠드는 놈들은 정말 그 주둥이를 꼽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방송이라면은 지금 방송 유튜브라서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아니, 공영방송 같은 못하는데 저기 마우스를 그렇게 표현하시다니. 아, 마우스를 근데 주둥이는 표준어예요. 그래도 조금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가리보다는 훨씬 나요. 아, 오늘 아주 제대로 분노를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는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어떤 쪽에서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지금 힘이 붙이는 상황인 것 또래 같습니다.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모여서 한번 TV에서 공개 토론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혼자 고민해서는 해결이 안 나오죠. 네. 예. 아, 정말 이런 답변밖에 드릴 수 없어서 정말 정말 안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